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박수영입니다. 벌써 7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여름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주가 좋아에서는 여름만 되면 유독 생각나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조금이나마 산뜻하게 보내는 비밀이죠. 네, 우리 지역의 자랑이기도 한데요. 바로 풍기인견입니다. 잠시 후 풍기인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전문가를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영주가 좋아 시작하겠습니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겠고요. 무더위를 타파해줄 여름 특집에 이어서 명사 초대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시 부시장직이 전격 교체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신임 부시장으로 유정근 복지건강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영주시 단산면 출신인 유정근 부시장은 이번 인사로 부시장직은 물론 시장 공석에 따른 시장 권한대행직도 함께 맡게 됐습니다. 영주시는 박남서 전 시장의 직위 상실 이후 3개월째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임 이재훈 부시장이 지난 1년 동안 부시장직을 수행해왔으며 금년 3월부터는 시장 권한대행 역할까지 겸해왔습니다. 유정근 신임 부시장은 1991년 영풍군에서 공직에 입문해 경북도 유통과수과장과 산림산업과장, 정책기획관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행정전문가이자 칠곡군 부군수와 경북도 복지건강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시민과의 소통에 대한 강점과 시장 공백 장기화로 위축될 수 있는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7월 19일까지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2025 영주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6월 28일 국민체육센터에 열린 개회식에서는 체육 발전에 기여한 종목별 협회 유공자 19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민운동장을 비롯한 종목별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게이트볼, 축구, 탁구, 농구, 수영 등 총 19개 종목에서 5천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체육 동호인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체육시설 확충 등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주시가 전통 마당극 죽게 선비견의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가면서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로의 도약을 예고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6월 19일 영주 148 아트스퀘어에서 죽게 선비견 사업 보고회를 열고 제작 경과와 향후 공연 일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대열 문화복지국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장과 영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작품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과 지역 간 공연예술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예술단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공모 사업으로 올해는 전국 122개 단체가 지원해 총 32개가 선정됐습니다. 죽게 선비견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돼 제작이 확정되었으며 내용은 소수서원과 죽게천, 경자바위를 배경으로 자만심에 빠졌던 선비가 백성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진정한 선비 정신을 깨닫게 한다는 이야기로 해학과 풍자 속에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녹여낸 창작 마당극입니다. 죽게 선비견은 오는 9월 17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첫 공연을 시작으로
소수서원과 선비세상을 비롯한 울진, 봉화, 예천 등 인근 지역을 순회하며 총 15회에 걸쳐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영주가 좋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 무더위 탈출 프로젝트 영주 FM 여름 특집 첫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여름엔 뭐니 해도 또 가볍고 시원한 옷차림이 필수인데요. 그래서 여름 특집 첫 시간에는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지역의 자랑이라고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부심도 있습니다. 여름철 필수템 풍기인견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풍기인견 한 길만 걸어온 장인 신승봉 대표님을 모시고 여름을 시원하게 나는 꿀팁들 아낌없이 전수를 받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계절적으로 인견이 좀 시즌이잖아요.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먼저 시청자와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풍기인견 백화점 대표 신승봉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풍기하면 대표적으로 인견도 있지만 또 인삼도 있고요. 예,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여름 특집 첫 시간에 저희가 모신 게 또 요즘 인견이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인견이 처음에 이제 풍기에서 시작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는 예. 네, 풍기인견은 역사가 상당히 좀 길어요. 네. 1936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그때부터 인견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 네. 그 이후 약 한 50년대부터 인견이 시작은 되었는데 그 이전 36년대부터 섬유가 시작된 것은 네. 그 이북분들 즉 이북분들이 피난을 오게 됐어요. 피난을 오게 된 계기는 그 정감록이라는 책자에 보면 풍기, 공주, 유구, 강화도 이렇게가 네. 아마 일승지였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강화도나 공주, 유구나 풍기가 유독 이제 섬유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던 거죠. 그 중에 공주, 유구는 화학 섬유로 갔고 강화도와 풍기는 이제 천연 섬유, 즉 인견 쪽으로 왔죠. 그래서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풍기에서 시작된 거였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풍기 인견을 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실제 이제 고향은 이제 이쪽이 아니에요. 이쪽이 아니고 강원도 영월인데. 아, 강원도 영월요. 네. 그래서 말씀이 약간 톤이 다릅니다. 예, 아마 네. 사투리가 혼재될 거예요. 아. 특히나 이제 저희 살던 고향 같은 네. 경우는 예전에 화전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척박한 환경에서 그 살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데 다행히 이제 풍기에 계신 분이 저희 그 사는 곳에 배추 농사와 담배 농사를 같이 짓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야, 그 풍기 가면 앞으로 뭐 그러니까 거리가 많다. 일할 거리도 많고. 그래서 그럼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풍기로 오게 됐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쪽 인견 쪽으로 오려고 아마 이제 풍기로 오게 됐나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지금의 인견백화점 대표라는 위치까지 오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처음에 인견 사업을 시작하실 마음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인견 직물 공장에 근무를 하면서 네. 인견 직물에 대한 너무 매력이 좋은 거야. 막 여름에 너무 청량감도 좋지, 먼지 안 나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지 공장을 시작해서 제지기에 원단이 많이 나오니 네. 얘를 원단으로 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품으로 좀 만들자라고 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인견 백화점이 시작됐던 거죠. 네, 매력을 느끼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직물 공장에서 한 10여 년 일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가 한 90년대? 네네. 그런데 그 퇴직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런데 퇴직금을 요즘 보통 받잖아요. 근데 퇴직금을 안 받으시고 뭐 기계를 받으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처음에 네. 들어가면서 대표님한테 네네. 그 제가 10년 후에 네. 퇴사를 할 것이다. 왜? 저는 풍기인견 직무를 꼭 해야 되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10년 후에 제가 나가면서 사장님 퇴직금 주십시오 하니까 네. 그래 그럼 너 공장 한다 했으니까 기계를 가져가라. 좋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이제 스타코마라는 기계와 저와 이제 인연이 시작됐던 거죠. 아, 스타코마라는 기계가 어떤 네네. 기계예요? 그 직무를 재직하는 기계인데 그 네. 당시 제가 9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네. 91년도엔 그 당시 그 기계는 상당히 획기적인 기계였어요. 아, 그랬군요. 네. 와, 그런데 그 퇴직금 대신에 기계로 이제 받았다라는 거, 그런 결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나 봐요. 예, 인견에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매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네. 첫째 청량감, 둘째 그 먼지 없는 무공해 섬유, 예, 그다음에 얘가 다 쓰고 난 후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친환경적인 섬유, 네. 예, 거기에 매력을 상당히 많이 느꼈죠. 그 이후에 이제 봉현 농공단지에서 이제 소규모 인견업을 또 하셨잖아요. 네. 그 인견업을 운영하시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큰 인견 백화점을 운영하셨단 말이죠. 그 이어서 그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우여곡절도 많았고 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대형 매장을 하니까 네. 그 같은 동종업계에서 야, 너 자꾸 그 회사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하면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저를 계기로 제가 좀 활성화가 잘 되니까 예, 같은 동종업계에서 많이들 투자를 많이 하셔서 지금의 풍기인견 위치에 와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좀 그 대표님께서 짧게 말씀하시지만 좌우명이 또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 인견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이다. 아주 그 좌우명이 대단히 크신데요. 실제로 끊임없이 제품 개발에도 힘을 쓰시고 늘 연구하시고 아이디어를 개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 제품을 개발하실 때 가장 그 공들이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또 예, 궁금합니다. 예, 첫째는 내가 써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첫 번째겠죠. 두 번째는 얘가 어떤 기능상의 네. 예, 인체에 어떤 해를 주면 안 된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 모토예요. 아, 그러셨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네. 그럼 평소에 이런 거를 연구를 늘 하시면 그 연구를 하실 때 어디서 착안을 하시는지 또 시행착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시행착오도 많았죠. 네. 많고 연구는 네. 우리 일상에 연구할 대상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에서. 살아보면 예. 이런 것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 아, 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저는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그게 인견 발전에 어떤 좋은 그렇죠. 자료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님, 그러면 지금 인견 백화점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나 사례로 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제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초기에는 네. 뭐 실제 한복 속바지나 양복 속바지. 안감이나 뭐 이런 쪽에만 응용을 했었지. 네.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속옷을 입어야 되고 뭐 머리에 베개를 베야 되고 모자를 써야 되고 양말을 신어야 되고 거의 전 제품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개발하신 제품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특별히 애정이 가는 그런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글쎄요. 이제 그걸 네. 어떻게 비유를 저는 늘 하는가 하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5명 있어요. 네. 그러면 너 큰애가 제일 좋냐? 막내가 제일 좋냐? 이렇게 아하. 묻는 거랑 저한테는 같은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군요. 그 5명의 자식이 네. 어떻게 그렇게 점수를 매길 수는 없고 다 똑같아요. 저한테는. 똑같은데 그게 어떤 제품이든. 혹시 제품들 중에서 뭐 이런 특별한 제품들을 제가 연구를 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궁금해 하거든요. 혹시나 뭐 제가 듣기로는 발가락 양말도 나왔다고 제품을 연구했다고 해서 예, 들었습니다. 이제 그 발가락지는 인견으로? 예, 저희가 네. 이제 만든 계기가 네, 저희 아시는 지인 한 분이 무좀이 좀 상당히 심하세요. 무좀. 예,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오셔서 야, 이 발가락을 조금 사이만 살짝 벌려줘도 내가 무좀이 확실히 덜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네. 그 발가락에 끼운 링을 만들었어요. 인견으로. 네. 근데 거기다 어떤 기능도 부여하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 무좀에 효과가 있는 거야. 그래, 그것으로 특허까지 받아놓고 아직 이제 사업 시작은 하진 않았으나 곧 이제 시작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특허도 받으셨어요. 예. 그리고 가장 보람된 제품은 네.
저희 이제 손주애가 하나 있는데 네. 인견 이불을 만들어서 저희가 화학섬유 이불하고 이렇게 쭉 한번 늘어나 봤어요. 근데 제가 만든 인견 이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걔가 말도 못하는 겨우 이제 이렇게 배밀이하고 이런 애들이 뭘 알겠어요. 네. 그걸 가져가서 그걸 막 이렇게 좀 뺏으면 얘가 막 싫어하는 아, 좋아하는군요. 네네네. 야, 이거 내가 진짜 잘 만들었다. 어. 물론 아까 말씀대로 모든 제품이 저한테 다 중요하지만 네. 아, 이거 진짜 잘했다. 인견 사업 진짜 하면서 굉장히 뿌듯한 그런 시간이었죠. 아, 정말 그 뭔가를 아는 우리 손녀 그렇죠. 같습니다. 단순히 이게 또 우리 대표님께서는 제품만 개발하시는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그런 기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섬유 개발원에까지 의뢰를 해서 그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실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소치성 실험과 네. 향균성, 그다음에 그 마찰성, 네. 그다음에 정전기 뭐 이외에도 섬유는 사실 상당히 많은 검사를 했었죠. 아, 네. 네. 기능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네, 네, 그런 네. 기계를 말씀하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우리가 기능성 하면은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풍기 인견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인견의 그 어떤 뭐 문양이나 또 원단은 물론이고 컬러까지도 요즘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끊임없이 이게 개발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로아스 인증도 받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거 네. 어떤 건가요? 로아스 인증은 친환경 인증이에요. 아, 네. 사실 섬유에는 받기 상당히 힘든 품목이고, 굉장히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네, 또 네. 섬유 중에서도 인견에 받기는 상당히 힘든 네. 제품이에요. 그리고 로아스 인증원은 상당히 까다롭게 유명한 게 네. 초기에 와서는 여기 3mm인가를 상주하면서 저 현장 체크하면서 얘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그 후에 인증을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렇진 않고 이제 1박 2일 코스로 와서 자기네가 이제 우리 검사하고 하는데 상당히 엄격해요. 아, 저도 그렇군요. 인증을 여러 개 받아봤지만 뭐 ISO 여러 가지 받아봤지만 이렇게 그 까다로운 인증은 처음 받고 괜찮네. 네. 철저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마 풍긴견은 유일하게 아마 저희가 로아스 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비용이 들고 정말 네네. 말씀하신 대로 또 심사도 까다롭다고 들었는데 정말 로아스 인증도 받았다는 그런 말씀하셨고 또 대표님 로아스 인증이 또 웰빙 친환경 그 마크라고 하면은 웰빙과는 또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웰빙 네. 뭐 어떤 뭐 등급을 매기긴 좀 그렇지만 네. 웰빙보다 조금 위에가 아마 로아스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궁금해서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사전적으로 어떤가 했더니 로아스 인증 제품이라는 거는 건강과 또 지구를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네, 하고 네, 네. 웰빙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기능성 테스트로 입증된 건강에 효과가 있는 뭐 그런 제품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예, 아주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당연히 인견 제품은 직접 우리가 이제 가야 사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홈쇼핑으로 이렇게 판매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홈쇼핑 채널까지 이렇게 진출하게 됐는지도 예, 또 궁금합니다. 네. 2012년이었죠. 네. 이제 인견이 풍긴견 지리적 단체 표장을 받고 네. 얘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 이런 과도기.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TV나 이런 데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비용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예.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유행하는 홈쇼핑 채널을 저희가 이용하게 되는데 그 홈쇼핑 특성상 네. 어떤 한 아이템으로 3년을 가기가 힘든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 홈쇼핑 10여 년도부터 시작했던 홈쇼핑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 관계자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네. 그렇듯이 홈쇼핑을 통해서 홍보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홈쇼핑을 보는 특히 약 중장년층 이상 분들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죠. 그 후에는 이제 저희도 뭐 온라인 매체라든가 오프라인 그다음에 뭐 이런 각종 그 마트들에서 판매를 이제 하게 됐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풍기인견이라는 브랜드가 성공한 사례가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 또 제주도에서 영주 풍기인견 그 페스티벌이 열렸잖아요. 네, 네. 예,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돼서 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또 느끼는 것도 또 다르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네, 저희 네, 이제 어떠세요? 풍기인견 발전 협의회에서 이제 그 행위라는 소관인데 네. 저희가 전국을 다니면서 음. 이런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어떤 홍보라도 그게 효과가 미미하든 크든 네.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홍보 활동을 할 겁니다. 네. 이 풍기인견이 이제 제주도의 어떤 시원한 해풍과도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섬유가 이제 섬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고요. 풍기인견이 이제 국내를 넘어서 또 해외에서도 통할 만큼 아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끝으로 풍기인견에 대해서 혹시 해외 진출은 염두에 두고 계시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뭐 수출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네. 수출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어떤 경우든 수출은 해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 수출에 뭐 투자도 좀 하고 있고 각종 어떤 매체를 통해서 네. 그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아마 향후 멀지 않아 수출에 대한 효과가 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직은 국내에서 이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숙제가 좀 많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해외 유통 인프라가 갖춰진다면은 또 머지않아서 한국의 인견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시장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야말로 그 자수성가하신 대표님의 대표적인 사업가 중 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오늘은 여름 특집 풍기인견을 소재로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풍기에는 오랫동안 인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기업인들이 좀 많지만은요, 일일이 좀 모시지 못하게 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름이 되면 늘 더위에 또 혹은 비가 오는 날씨에는 눅눅함으로 이렇게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번 기회에 나에게 꼭 맞는 그런 인견 제품을 직접 만나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에서 더 실용적이고 똑똑한 인견 활용 꿀팁을 한번 만나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풍기인견백화점 신승봉 대표님 오늘 소중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서중도 전 문화원장님의 진행으로 영주의 명사를 만나보는 시간 명사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명사초대석 어느덧 여름의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지역의 어떤 발전, 어쨌든 이제 지역이 안고 있는 그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취약하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고침으로 해가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고 하는 노력들을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떤 중앙보다는 이 지역이 여러 면에서는 사실은 격차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격차가 많이 나는 분야가 뭐냐라고 꼽는다면은 저희 소견으로는 바로 이 문화 예술 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그 발전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인프라 형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사실은 갖추기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예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영주가 사실은 이제 저희들 기억이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특히 예술 분야에서 거의 불모지 아주 예술 척박하다 할 정도의 그 표현을 쓸 정도로 예술 불모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어느 정도 사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영주 수준의 지자체에 비교할 때 그나마 영주 예술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그 중에서 오늘 모시는 이분이 사실은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셨다. 현재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문나 아트비전 대표이사로 현재 계시는 이혜란님을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이래 나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선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민들하고 시청자들한테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40여 년을 영주에서 문화예술로 살아온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단법인 한문화 아트비전 대표 이혜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참 여쭤볼 말씀이 많습니다. 예, 우선 먼저 한문화 아트비전에 대한 뭐 전반적인 좀 소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문화 아트비전은 창립된 지는 몇 해 되지 않습니다. 2022년에 인준을 받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100인의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예술인들과 또 지역의 예술, 문화, 관광을 사랑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함께 해서 100인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한국 문화예술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이 잘 발전되어 나가면 이것이 한국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러한 그 자부심과 목표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예. 근데 여기 잠깐 제가 지금 한문화 아트비전에 대한 이 요약집을 잠깐 제가 보고 몇 마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 갖기 쉬운 어떤 예술의 취약성을 보강해주고 하는 지역문화예술의 활동도 매우 중요한데 그걸 넘어서서 국제화로 갈 수 있는, 글로벌 할 수 있는 그 K문화까지 이 목표를 두셨다는 데 대해서는 놀라웠기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 사실은 치열한 국제 경쟁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란 건 쉽게 하자면 영주시청이라든가 영주시 당국 이런 데서 사실은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하고 이게 결국 궁극적으로 가서는 지역을 빛내는 일이니까 이 영주시청 같은 데에서 협조가 좀 많아야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째 지금 시청 같은 데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도움을 지금 많이 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에 있는 작품을 하나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가 2025년도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사업 중에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주시와 우리 이제 영주시 의회에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확약서가 있어야지 지원 공모 자체에 저희가 낼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영주시와 의회에서 이 된다 하면 1억 5천을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공모 사업비로 5억의 예산을 국비 3억 5천으로 해서 5억의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시에서 일단 확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 사업으로서 마당놀이 죽게 선비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그러면 그 이후에 창립하시고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아까 뭐 이 죽게 선비전 한거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2022년도에 법인 인준을 받아가지고 활동한 거는 22년에 우리 이제 소백산에 그리고 우리 영주 지역에 나는 야생화 꽃을 말려가지고 하는 곱디고 온 꽃내음, 꽃향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전시를 했는데 그거는 식용꽃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꽃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와 같이 음미하면서 차를 같이 마실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했던 전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선정된 죽게 선비전은 출연진들은 한 21명, 그리고 이제 제작진들 한 10여 명, 이렇게 해서
전체가 지금 30명인데 아마 이제 그 스태프진들을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가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은 저희 이제 지역에 있는 그 전통 문화를 그 예술로 승화시켜서 공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공간적인 배경은 우리 이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죽계선비전이라서 죽계라는 그 수능 고을에 있는 죽계천을 따라서 있는 우리 서수서원을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그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소재는 경자바위에 공경할 경자를 이제 소재로 해서 우리의 이제 선비 고장에 맞는 그러한 테마를 이끌어 나가면서 공연을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꽃내음 차향기 이 전시 체험도 하시고 퓨전 전통 공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중에 제 사실 뭐 다 훌륭합니다만은 제가 가장 이 주목이 되는 게 이 마당놀이 죽게 선비전인데, 요거는 사실 한 40명의 그 스태프진들이 필요하다 그랬죠. 네네. 그러면 일종의 그게 이제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지역민들의 참여를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시키고 하면은 지역의 독창적인 어떤 예술의 한 포맷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뭐 준비를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걸 정기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다든가. 네. 이제 죽계선비전은 이제 다른 공모 사업과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데, 그 차별화되는 점은 3년간 계속 사업으로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년. 네네. 이제 올해가 이제 2년차 사업입니다. 올해에 66개 도시 정도에서 이제 공모 신청을 해서 130개 정도 작품들이 신청을 해서 32개 작품이 선정이 됐는데, 이 32개 작품 중에는 10여 개 정도가 작년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작품이 우수한 작품이다 해서 10여 개 정도의 작품이 올해 이제 재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에도 32개의 단체가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좋은 성과를 이제 이룰 수 있는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가능하고 내후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 한 음악당이라고 하는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마당놀이 전용 극장에 준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설 공연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지역에 이제 특화된 콘텐츠로서 킬러 콘텐츠로서 제작을 하고 추후에 이어나갈 것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 우리 참여자들이 애쓰면서 지금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더 뭐 무용 얘기를 꺼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질문의 방향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여러 이력 중에서 사실 눈에 띄는 것이 영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하신 겁니다. 네. 이것도 아마 여성분으로서는 처음이죠. 네. 처음이고 지금까지도 아직 뭐 안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재임할 때 혹시 뭐 기억나는 일이라든가 조금 포괄적으로 영주 문화 관광, 특히 뭐 예술 이쪽으로 그 활성화의 어떤 대책, 혹시 대표이사로 계셨으니까 갖고 있는 보고에 계시면 한번 편안하게 말씀하시죠. 그 예총 회장 4년 임기를 마치고 그 해에 영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로 취임을 해서 활동을 이제 3년에 걸쳐 2년을 했습니다. 그 관광재단 대표이사를 하면서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지역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주력했다고 보면,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이사를 하면서는 관광에 대해서 공부도 좀 하고 눈을 뜨기 시작하고, 문화예술이 어떻게 관광에 또 이어져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이사 2년을 하면서 느낀 점은,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면으로 보면은 조금 협의의 그 부분이라고 보면, 그 관광재단에서 해야 될 일은 거기에 플러스 관광적인 인프라를 함께 갖춰 가지고 두 개가 연계해서 가야지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같이 이제 협조가 돼서 이루어지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민간 함께 가는 뭐 협조와 협동 뭐 이런 거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재단에 막상 들어와서 일을 해보니까 민간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 예술, 관광이 이루어지기는 그거는
그렇죠. 예, 정말 어려운 점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역 예술과 문화와 관광이 어떻게 또 연계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그 관심을 갖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는 어쨌든 시가 주로 주체가 돼가지고 문화관광재단도 이제 그 활동을 해야지 되는 입장이고 뭐 우리의 숙제라고 할 수 있는 시설 기관, 뭐 선비촌 또 이제 그 선비세상 지금은 그 선비수련원 이런 이제 기관 시설들도 대부분이 우리 이제 영주시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움직여지고 그리고 그 외에 산하 기관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되는 그런 그 조직적인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시에서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주관이 되는 것은 각각의 기관에서 해야지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그러기에도 저희가 너무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주시에다가 이제 우리 문화, 지역 문화예술 관광에 대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육기관과 그리고 문화관광예술시설과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도 많이 우리 영주시에 와 있기 때문에 기업을 통해서 그 인프라 구축을 하고 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기관과 영주시가 시와 문화관광 단체, 기관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관광협의회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이러한 기관에 준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과 함께 늘 자주 만나서 함께 고민하고 뭐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시는 조력자 역할을 해주고 이런 기관 단체들이 주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주력자와 조력자의 역할을 좀 안배를 잘 해서 우리 시의 이제 문화 관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그런 협의체 역할을 좀 관광재단에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제가 재임 기간에도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뭐 지금 우리 이해란 전 문화재단 이 대표이사님 말씀이 제 생각과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늘 그 문화라든가 예술 또 관광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주도의 시대는 벌써 지났고 그 효율성에서 관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벌써 아마 증명된 지가 오래입니다. 사실 민이 주도를 하고 민주도로 하고 단지 그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처럼 관은 그게 어시스트, 그 조력자 역할만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저는 그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이 문화를 이 관이 주도를 해버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문화의 어떤 권력화가 형성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문화예술인들이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하에서 그 문화예술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력, 창조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획일적인 줄서기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 개인적으로 이 어떤 문화의 권력화는 절대로 막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인데, 어쨌든 우리 관광하게 되면 제가 보건대 그 우리 옛말에 뭐 관광산도 식후계라고 일단은 먹거리, 우리 관광의 소지 3대 요소를 꼽는 먹거리.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이라는 게 어쨌든 뭐 말 그대로 시사이트니까 이제 보는 배경이 있어야 되니까 볼거리. 그 다음에는 이제 즐길거리인데, 이 즐길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마당놀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이왕 팔벗고 이래 나오실 바에는 오랜 경륜을 썩이지 마시고 앞으로 이 계속적으로 영주의 이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좀 조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려가지고, 제가 그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예. 이화여자대학교 무용과를 나오신 거죠. 네. 그때는 뭐 무용과가 막 무용과가 세분이 안 돼 있습니까? 무용과로 일이 됩니까? 예, 무용과에 이제 전공이 좀 전공은 세분화돼서 이제 예, 어쨌든 과명은 무용과고. 네네네. 그렇죠. 정말 그 당시에 제가 뭐 회장님 연세는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이걸 전공하셨다는 것도 대단하시고
또 전공을 하시고 안 그러면 대학 교수를 하신다든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주로 이제 영주를 무대로 해가지고 방금 소개하신 대로 영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경북무용협회장도 하시고 예총회장도 하시고 주로 영주를 근거로 해서 이래 쭉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물론 영주라는 그 지역적인 입장에서는 이 회장님이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신 거는 대단한 참 행운입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마 영주 무용이 오늘 이런 위치에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정도로 참 이분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시대 말로 요새는 뭐 문화예술 하는 분들이 문체부 장관도 하고 하는 시절이 됐으니까 좀 뭐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제가 대학 강의도 오랫동안 한 10여 년 정도는 한 4개 대학 정도에 이제 그 대학 강의도 이제 다니기도 하고 뭐 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후회가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후회라기보다는 많은 경험을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런 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소백예술제 영주예총회 그리고 뭐 무용 페스티벌이라든지 경북예술제 등 이제 여러 이제 축제들이나 이런 데에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무용에 대한 인프라를 개척해낸 시기다. 뭐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이제 무용을 하고 살았던 삶에 대한 구분을 짓는다고 보면 10년간은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는 제가 영주예총과 영주문화관광재단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단체 또 경북 예총연합회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는 어떻게 보면 공기관에 준하는 그런 이제 기관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10년의 그 세월을 잘 해오면서 기관에서 일을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하고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한 10년을 거쳤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생각하기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팀워크를 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발전되는 돼 나갈 수 있는 영주문화예술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문아트비전을 발족한 게 이제 이제 한 4, 5년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의 목표를 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작자로 해서 삶을 좀 살아보자 해서 그렇죠. 영주가 이제 요즘에는 워낙에 매체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문화생활을 하는 데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어떤 축제를 찾아보든지 할 때에 보면 정말 관객들이나 관람자들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개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정말 우리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것들을 지역민들이 만들어낼 때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난관을 타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문아트 비전에서는 앞으로의 이제 10년 주기의 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제작자로서 주계 선비전과 같이 좋은 작품을 지역 특화된 작품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에서 활동을 해서 이런 문화예술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는 쪽에 좀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이제 한 10년간 놓쳤던 기관 대표를 하면서 예술가로서의 활동을 조금 주춤했던 거를 저도 이제 좀 제가 쓸 수 있는 무대에서라 노익장을 좀 발휘해서 제가 이제 예술가로서의 활동도 조금 개인적인 활동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의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워낙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 마무리 말씀 하실 거라든가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네. 어찌 보면 영주가 저를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주신 것만큼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 민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구 소멸 지역에 우리 영주 지역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예술인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인구 자체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두께 선비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인력들이 우리 영주에 들어와서 보다 좋은 그 공연으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와 영주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 단체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영주시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주 문화관광 문체부와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 우리 이제 한문 아트비진이 주관하는 여러 가지 예술 행사들과 문화 행사들을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문화예술로 여러분들께 행복한 시간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데서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똑같은 물이지만은 질그릇에 담을 때와 유리그릇에 담을 때야 그 느낌과 용도가 다 틀리듯이 사실은 그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끼치는 영향은 거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해요. 오늘 영주에 그 분야에 정말 이 삶을 다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이혜란 대표이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이래 나오셔가지고 영주 얘기 해주시고 진작 좀 모셔야 되겠다 이런 아쉬움도 있고 다음 기회 되면 또 한번 우리 또 이래 만나 뵙기로 네, 하고 오늘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예, 불러주시면 고맙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영주가 좋아해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월의 무더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여름 특집으로 소개해드린 풍기 인견으로 올여름은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영주가 좋아하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름 특집 두 번째 시간에서도 풍기 인견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성책임 김인욱, 기획연출 노봉선, 촬영편집 강대진, 작가 김보경, 진행의 저 박소영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주가 좋아. 영주 FM 우리 지금 당장 만나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 바로 89.1